자, 첫 번째 AS 종목 좀 가시죠.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케어젠이에요. 네, 케어젠이 오늘 23%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케어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케어젠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지난 1년 3개월간의 거래 정지, 당시 거래 정지 사유가 회계감사인의 의견 거절입니다. 예. 이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이 배당을 주고 있던 회사, 즉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데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혼란에 이제 휩싸였고, 예.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내고 있고 배당을 주는 회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재감사나 의견이 다시 적정으로 되면서 1년 3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걸쳐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다시 이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예. 7월 3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다. 예. 이게 이제 기존 66억 매출에서 22억 6천으로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률이 34.2%, 50%를 변동시키는 공시 번복 사유 때문에 이 회사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가 됐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단기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뭐 언론 매체에서 배당을 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던 너마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죠. 이 회사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때 오인보도를 얘기 했었죠.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뭐 언론사의 이런 행포가 거의 뭐 옐로우 저널리즘에 가깝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배당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배당을 주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의성 기사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믿었던 너마저 마치 뭐 큰 그렇죠. 배신을 당한 듯한. 예. 살면서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저는 수없이 당하죠, 배신을. 예. 네. 캐릭터 자체가 약간 배신 캐릭터신데, 예. 배신 많이 당하게 보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갑갑합니다. 자, 사실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요?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캐릭터라는 이 사실이 예. 조금 아니요. 씁쓸합니다. 예. 끝까지 옆을 지켜주고 있는 제가 있잖아요. 예. 네, 지나가시죠. 예. 갑갑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케어젠이 그런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그렇죠. 오늘 이제 23%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을 계속 가지셨던 분들은 저희 얘기가 정확했구나. 네네. 저희 얘기가 오히려 언론사의 그 얘기보다 훨씬 믿을 만한 얘기였구나. 그렇습니다. 하는 걸 뭐 주식으로 이미 증명을 해드린 거고.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예. 단기간 주식이 많이 좀 빠졌고, 이 공급 계약의 번복 사실은 있으나 이게 극히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는 또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당 700원이라는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중간 배당 결정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고, 이 회사가 이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단백질, 이 분자를 제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원료의 형태도 있고 제품의 형태도 있는데, 이 제품은 헤어 케어 제품, 화장품 등에 이제 들어가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 이제 오늘 모멘텀 뭐냐?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치료제가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손소독제처럼 예. 일단 바른 타입이나 스프레이 타입 같은 이 안티 예. 바이러스제의 효능이 입증이 됐다. 이 발표가 나면서 오늘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예. 저희는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케어제는 모으는 관점으로 가야 되고, 예. 회사가 배당을 주는 이 관점에서는 이 장기적 성장세가 좋다. 예. 언급을 해드렸고, 단기간에 어떤 악재, 뭐 매체에서 뭐 회사의 어떤 그 악의적인 어떤 내용을 다른 것은 뭐 의미가 없다. 예. 라고 저희 앵커님께서 한번 짚어주셨고, 예.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향후 주가. 일단 뭐 회사가 계속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걸 굉장히 첫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네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주주들에게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장기 투자자가 양성화되겠죠. 그 네네.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케어젠은 계속 R&D 즉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케어젠은 그 시기에 맞는 또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의 어떤 모든 제품들을 빠르게 출시하는 그런 이제 연구 개발 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동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네네.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의 어떤 이제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 뭐 크림이 됐든 그게 뭐 로션이 됐든 그렇죠. 그죠? 이게 뭐 코랑 얼굴에 바르는 형태도 있고 예. 스프레이처럼 자꾸 뭐 코랑 이렇게. 얼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예. 질문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예, 작년에 그 항바이러스, 우리가 항먼지, 그죠? 미세먼지 방지 항미세먼지, 네. 예. 레이젤 가드, 네. 예. 어떻게 되셨어요? 배신 당하셨죠? 예. 저분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 당하는 피배신 캐릭터형이에요. 예. 그거를 앵커님께서 한번 연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좀 나는데. 아니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사실. 이거 잘못하면 명예훼손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판은 지금 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이 주체는 저희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제품 사용해 보셨어요? 뭐 샘플 제가 그 시전 테스트에서 봤을 때는 예, 뭐 이제 인중이나 예. 입 부분에 이제 바르면 예, 이 실험 동영상에서는 이 먼지를 얼굴에 이렇게 뿌립니다. 예. 그럼 이제 요 부분만 하얗게. 먼지가 이제 안 묻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예. 잘 묻습니다. 잘 붙습니다. 네, 잘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배신의 캐릭터, 배신 당하는 캐릭터라는 네.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케어젠 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이 주주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이 된다면 더더욱이 회사는 좋아질 회사입니다. 특히 뭐 R&D 연구를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발비에도 또 아까워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고 급등 나왔을 땐 또 차익 실현 관점 또 얘기 드렸었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매수했다가 또 급등 나오면 팔았다가 이런 바이앤밸런싱 전략이 지금은 거의 모든 종목군에서 그런 형태의 매매 전략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에이스 종목 뭡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ST팝입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요즘 말로 최애템이죠. 최애 예. 종목이죠, 저에게. 네. 그 ST팜 잠깐 좀 공시를 좀 볼게요. 예. 지금 ST팜은 52주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계속 좋은 흐름 보였다가 최근에 또 이 차익 매물,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조정이 있으면서 물량이 좀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됐고 예. 하락이 좀 심했어요. 예. 그랬다 다시 최근에 또 자리를 좀 찾고 있는데 이 회사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강조드렸는데 그렇죠. 뭐 노바티스, 네. N사 아니면 네. 로슈, L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6월 20일자 공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예. 당시에 이 회사가 올리고핵산 치료제, 즉 예.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입니다. 그렇죠. 원료죠. 의약품의 원료 베이스가 되는 원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예. 금액은 322억. 예. 최근 매출액의 34%를 이제 수주 공시를 딴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 상대방이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다. 예. 그다음 판매 공급 지역은 스위스. 이게 이제 비밀 유지 계약, 즉 NDA로 인해서 이 업체명이 이제 공개가 안 됐었고, 예. 저희가 그때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예측했습니다. 스위스의 로슈 아니면 노바티스일 것이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 실적 부분은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 1분기 매출 자체에 매출 총 손실이라는 좀 말이 안 되는 회계 수치가 나왔어요. 예. 우리가 영업 손실, 단기 손실은 있어도 매출 총 손실은 없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뭐냐면 예. 100원에 팔기에 원가 이제 판매가의 기본이 되는 원가가 100원인데
110원에 생산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원가를 더 초과한 거죠. 예.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1차적으로 이제 반영되면서 매출 총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2분기, 3분기 이후에는 좀 새로운 어떤 실적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예. 부분도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렸고 예, 예. 오늘 이제 최근까지 이제 좋은 모습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예, 예. 삼성증권에서 리서치가 나왔었죠. 예, 예. 그 매수가 뭐 6만 5천 원 정도 예, 예. 단기 추천 보고서 좀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 지난 시간 저희가 앵커님이랑 저희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예, 예. 얼마 예상하시느냐? 예. 저는 10만 원 정도는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예. 언급을 했고 앵커님 어떻게 보이실까요? 뭐 저도 뭐 계속 회사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꼭 이 회사가 지금 로스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로스로 끝날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상 3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3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때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는 담보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지금 전 고점대가 5만 9천 원대인데 그렇죠. 뭐 이 부분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건 뭐 이제 역사적 신고가니까 네 위에 저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글쎄요. 단기적으로 봐도 7만 원 무난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 그 신고가 부근에서 거의 2배가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0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12,300원 작년도입니다. 12,300원에서 올라온 종목이라서 지금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기대감과 플러스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어지면 뭐 한미약품이 그때 그랬잖아요. 한미약품이 그렇죠. 기대감 플러스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실질적인 실적과 또 연계되어지면서 거의 뭐 50배 가까이 간 그런 맞습니다. 기업을 토해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그 어떤 이런 섹터의 특성은 이게 같이 결부되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변영희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사실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0만 원 이상 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ST팜에서 최근 논의 중인 노바티스와의 언론에서 약간 나왔습니다. 내용이 노바티스와 수주권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다. 예예. 이게 가시화된 내용이 3분기 안에는 어떻게 가시화된 내용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예. 저는 그 시점부터의 어떤 그 상승 곡선을 좀 크게 예측을 하고 있고 예. 일단은 이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반기 이후의 실적도 1분기보다는 훨씬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 예상이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워낙 공시 분석이 잘 돼 있었던 종목이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아침 출발 주식 시장에서 난 무거운 게 좋아 코너 여기서 제가 ST팜을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ST팜에 대한 기대감은 저 역시 크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S 종목입니다. 내가 패스, 올 패스, 그죠? 예, 예, 네. 갑갑합니다. 예. 자, 올리패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올리패스 뭐 저희가 뭐 말씀드렸죠. 예, 회사가 비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했어요. 예, 작년에 코스닥에 입성했고 이후에 계속 조정 있다가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사태 맞으면서 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복하면서 이 신고가 갱신 뭐 한 2만 500원
최근에 좀 터치했다가 다시 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그럼 이게 시세가 끝났느냐, 예.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가 전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큰 이슈는 없어요. 예, 예. 호주의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일상 신청했고 시험 승인이 득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거 이외에는 밝혀진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주가 흐름이랑 왜 연계해서 보느냐? 비마약성 진통제 이 하나만 가지고 올리페스가 이 장외에서도 많은 투자를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입성을 하면서 이제는 좀 어떤 내용이 좀 나와질 것이 아니냐. 그 국내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치도 도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주가가 많이 좀 밀리는 구간에서는 조금 한번 담아보는 이 관점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무너진 어떤 조정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은 반등을 했죠. 그럼 뭐냐면 회사의 어떤 임상 실험이 구체화돼서 어떤 결론에 도출되었는가 이 관전 포인트를 좀 보고 물론 이제 바이오 회사의 특성상 이 실적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을만 가지고 따지면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근데 바이오는 임상 시험이 성공하고 이후에 이 기술 이전이라든가 시판, 유통에 대한 어떤 권한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앵커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올리페스? 일단 뭐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뭐 이게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다들 하시겠죠, 사실은. 그리고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진통제 자체는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강한 진통제들은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았고.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게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계속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영역의 연구를 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호주에서 뭐 삼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연구가 굉장히 강하게 진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는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약바이오의 무병장수 시대를 여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무병장수 시대에서 또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제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19,000원도 비싸다고 보이진 않아요. 싸게 보입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좀 담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9,000원대에서 지금 뭐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은 22,000원대까지 좀 쉽게 가려야 보여지고 네. 이제 문제는 22,000원에서 32,000원 그 상장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가겠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거래량을 보면 크게 저항대가 많이 보이는 구간은 결국은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예요. 네네. 25,000원, 6,000원까지는 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아래 구간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한참 동안 또 투자를 좀 길게 하셨던 분들은 그 근처가 오면 팔고 싶어지는 저항대가 생깁니다.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22,000~23,000원대에 큰 저항이 한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쉽게 무난히만 가준다면 네. 뭐 상장 초기에 32,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장기 성장성만 또 가지고 있다고 쭉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저항대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의 또 성장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예스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테마입니다. 네네. 예,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어제입니다. 예, 예. 제테마에서 수시 공시 관련 의무 관련 사항 이제 공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정 공시는 뭐냐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예, 예.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BL 그다음에 이제 선적 서류가 명확하게 명기된 거고 예, 예.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은 이 계약은 계약인데 아직 정식 어떤 인보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체결되지 않은 예. 그런 상태의 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제테마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 공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예. 계약 상대방은 영국 아일랜드에 있는 에피티크 UK 리미티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 기간 총 3년입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필러 6개 필러 품목에 대해서 144억.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144억을 이제 분할해서 납품하는 그런 계약으로 이제 보여지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1차 년도 300만 불, 2차 390만, 3차 500만 불. 예. 그래서 초도 년도는 36억. 예. 그다음에 2차 그 다음에는 47억. 예, 예. 그 다음에는 61억. 이렇게 이제 3년에 걸쳐서 납품하는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예, 예.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은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이게 예, 뭐 예.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재료의 노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죠? 재료의 노출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필러 시장의 성장성, 확장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필러 시장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쪽에서 특히 이 에피티크는 영국 쪽에서 필러 쪽에 더 나인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더 나인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필러 쪽에서는 영국 시장에서 좀 선두를 치고 가고 있는 회사.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도 진출돼 있어요. 에피티크는 국내에 필러 시장에 또 진출돼 있는 회사. 그게 이제 제테마 이제 계약이 되는 관계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장 전체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필러 시장의 성장성, 그 다음에 이 필러 시장 예전에 이제 보톡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장 위에 있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필러 시장 이것이 이제 새로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뭐 필러 시장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톡스 시장이 우리가 흔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기 이 보톡스 시장을 또 대체할 만한 그 약간은 좀 다른 시장이에요. 보톡스는 편다라고 보면 필러는 채운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좀 성질은 다르지만 이 미용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확대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미용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확장성까지 네네. 그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어가시죠. 앵커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또 변영희 대표님께서 하도 저보고 네. 이제 보톡스를 해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네. 예. 뭐 그래서 관심을 잠깐 가져봤는데 전 사실 크게 미용에 관심이 있어요. 원래 원판이 네. 원래 원체 원판이 좋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판 좋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거든요. 네, 뭐 동의하겠습니다. 예, 갑갑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에피티크와의 이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연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예.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단 내용 보시면 이 공시 하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은 계약서상 예상 수량과 단가로 계산된 구매 주문서 등에 의해서 단가가 확정되면 별도의 공시 의무 여부를 판단해서 공시하겠다. 이게 뭐냐면 계약은 됐습니다. 예. 다만 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보이스 BL 어떤 선적에 관련된 어떤 수출입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아니지만 이거에 준하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테마는 향후에 어떤 이런 조정 관점에서는 조금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후에 이게 수시공시가 이 공정공시 자체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어떤 조건이 픽스가 되면 공시가 또 나올 것이다. 예. 어차피 제가 그 같은 부분은 제가 내용이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게 네네. 무역을 제가 뭐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인보이스가 들어오면 그 인보이스를 가지고 이제 뭐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인보이스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이제 영국의 에피티크사에서 그 인보이스를 들고 자기의 주거래 은행에다가 신용장을 개설을 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LC 오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LC를 연다는 의미인데 LC를 열어두면 그 순간부터는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은 돈을 지급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선적하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신용장이 오픈이 됐다는 것은 저쪽에서 대금 지급을 안 하더라도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C 오픈이 되는 순간 여기서는 물건을 선적을 합니다. 선적을 해서 보내죠. 네. 그러면서 같이 뭘 보내느냐? 그 전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찾을 수 있는 BL이라는 이제 선적 서류를 보내요. 그렇죠. 선적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찾습니다. 네. 대금을 지급하고. 그럼 이제 이쪽은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신용장 개설은 이미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은행에 대출을 낼 수가 있을 정도니까 이거는 대금 지급받는 거나 똑같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뭐 거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점을 주면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뭐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예. 이 종목은 좀 저는 안 달았으면 싶었는데, 네. 예, 이 이재명 씨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재명 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정도.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예. 잠깐 좀 공시해 볼게요. 어제 한국거래소로부터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공시 대상 존재가 있느냐. 예. 쉽게 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너네들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답변 시한은 오늘 6시까지입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 아직 답변은 없어요. 근데 이건 뭐 뻔하게 답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네. 그거 아닙니까? 아니 없어. 그렇죠. 우리 뭐 그런 게 없어. 네. 그렇다고 뭐 회사가 우리 이재명 테마주야, 이재명 관련주야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정다운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테마주를 분류되면서 어제 뭐 무죄 선고 이후에 좀 네. 급등이 좀 있었고 오늘까지도 이제 흐름은 좋습니다. 예. 뭐냐면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상황에서 회사의 어떤 흐름이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중요 정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자금 조달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회사의 의사결정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중요 정보 없음으로 예. 중요 정보 가능성이 없음으로 좀 크겠다. 거의 그렇게 보여요. 중요 정보 없음. 근데 이거는 뭐 회사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예. 접목시켜서 분석으로 줄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이게 뭐 조회 공시 나오면 뭐 나오기 전에 이미 매도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한 14%, 15% 선상에서 지금 한참 횡보하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재명 씨가 지금 당장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어제 무죄 선고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죠, 뭐. 예, 이낙연 총리하고의 대선 포인트 차에서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던 기사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즉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대선의 어떤 뚜렷한 가닥이 잡힐,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다시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 맞지. 그렇죠. 지금은 뭐 내동매매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는 사실상 뭐 어떤 어제 뭐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도 예. 이재명 무죄, 예, 경기도지사의 그렇죠. 무죄 무죄에 대한 이 부분은 뭐 제로 선별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순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예. 저는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근데 어제 에이텍을 왜 물어보셨어요? 예. 에이텍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요. 내가 제로 소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그 표리부동 하신 그런 얘기를. 예. 갑갑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고요. 전국을 찌르시네요. 네. 네. 여기서 그만 멈추고 이제 다른 세 번째 이제 종목. 네. 예. 바로 넘어가시죠. 예, 세 번째 종목 일화입니다. 예. 원래는 어제 예. 이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이 결론이 좀 나왔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잠깐 좀 리뷰를 할게요. 이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회사가 6월 25일에 자, 인천 공장 휴대폰 자동차 전장품 생산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예, 예. 뭐냐면 국내만 고수했어요. 예, 예. 일화가 휴대폰 LG의 휴대폰 LG, 부품을 예. 이제 납품을 하는데 국내만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협력사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전을 했는데 예. 이라는 이 시장에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국내에서의 어떤 품질 수율을 좀 더 높이겠다. 그래서 좀 사실은 우리가 좀 존경받아야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됐고 고용 안정에 이제 뭐 선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예. 중요한 부분은 견디지를 못했다. 후속의 어떤 기사에서도 다뤄집니다. 최근 매출액이 300억인데 240억의 매출이 날라갔어요. 예. 그럼 회사는 한 60억 정도의 가용 매출만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불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6월 25일에 상장 적격성 예. 실질 심사에 이제 들어갔죠. 예.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 생각에는 상장 폐지까지 갈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매출액 요건은 30억을 초과하면 뭐 유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매출액이 30억, 상장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 기준의 기준점이 30억. 그렇죠. 30억. 매출액 30억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예. 저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다른 어떤 횡령이나 배임이나 어떤 경영 활동에 중대한 사항이 예. 있지 않는 한은 예. 그래도 거래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예측을 뭐 하는데 지금 뭐 일야가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뭐 배임 횡령이나 있을 만한 그 정도로 이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회사가 M&A 시장에서 나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린 종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의 뭐 사명을 자주 바꾼다거나, 그다음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거나,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뀐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저는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타 시장 내에 문서가 좀 있어요. 이제 공시나 예. 보면 예,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 예. 그래서 7월 16일까지 또 조사 기간을 연장한 거죠. 어제까지. 예. 그러니까 어제 아마 조사 기간 끝났습니다. 예. 결정은 8월 6일 날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조심스럽지만 어떤 외형 요건 때문에 좀 피치 못할 어떤 거래처의 중단 때문에 생산 중단은 됐지만 회사의 어떤 존폐를 위협할 만한 사항은 저는 아니다고 보고 지금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규 사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 예. 회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뭐 거래가 그래 재개될 것이다. 재개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됩니다. 저도 뭐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일야의 어떤 비도덕성, 비윤리성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한 번도 의심해 볼 적이 없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뭐 실적이 많이 줄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회사가 신성장 동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그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회사는 아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거래 재개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머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